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공대지 그러니까 공중에서 땅을 향해서 쏘는 유도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정밀한 유도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정밀하게 공격을 할 수 있고 오차 범위가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거리는 5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상공에서 북한의 전역, 핵시설을 포함한 전역이 다 사정권 안에 들어오고 대전 쪽에서 쏜다고 하더라도 평양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평양의 핵심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괴테 히로파우스티에 등장하는 독일 전설의 악마 메피스토라는 별칭을 가진 특수 폭탄이 미사일 가운데 장착돼 있습니다. 480kg 정도 되는 이 폭탄은 지능형 신관을 이용해 목표물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 폭발합니다. 최대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해 공격할 수 있어 중량 900kg에 해당하는 폭탄과 대등한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자연히 전투기의 출격 횟수와 작전 범위를 최소화시켜 작전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적이 타우러스를 두려워하는 5가지 이유.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 서울 상공서 북전역 타격 가능 최대 사거리 500km 북한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거리와 상관없이 어디든 도발 원점을 즉시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2. 3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파괴력 이중 탄두 시스템으로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 안쪽에서 2차 폭발하는 벙커버스터와 유사한 능력도 갖췄다. 3. 반경 3m의 전략 목표를 즉시 타격 마하 0.95 속도로 날아가는 타우러스 반경 3m 원 안에 대부분 적중한다. 는 3m. 타우러스의 정밀성은 적 수뇌부가 탄 군용 차량 한 대를 좁집게 타격하는 수준인 셈이다. 보통 중형차 한 대의 길이가 약 5m 정도다. 4. 스텔스, GPS로 적항공망 무력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적이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군용 GPS 장착으로 전파 교란에 강하다. 초저고도 비행 능력은 적 레이더망을 회피할 확률을 더욱 높인다. 또한 몇 개의 경유 지점을 지정, 밀집한 방공망을 우회해가며 목표 지점으로 날아갈 수 있다. 5. F-15K의 자유로운 행동 반경. 최고 속도 마하 2.5의 F-15K 전투기로 동해 서해 등 영공 어디든 유리한 지점에 신속히 날아가 찾아가 타우러스를 발사할 수 있다. 침과대단. 공군이 타우러스 전력화 제막식에서 미사일에 새긴 문구다. 창을 베고 자면서 아침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언제든 적이 심장부를 타격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다짐이다. 우리 공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적의 도발 원점을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군 타우러스 등 순항 미사일 도입 학차 가하는 이유.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공군이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확보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공군은 노후 파바이와 슬래미알 공대지 순항 미사일에 이어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2013년 170발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최근 90발을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국내 기술로 국산 타우러스 200발을 생산하는 계약도 추진하고 있다. 대외에 알려진 공대지 순항 미사일만 500발에 육박한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다 스텔스 성능, 정밀도를 자랑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유사 시대북 선제 타격 개념인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타우러스 미사일 90발 추가 도입 계약. 우리 군이 최근 공군 전투기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90발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전투기에 장착할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90발 추가 도입 계약이 체결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2월 말 계약이 체결됐다고 확인했다. 이번 계약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다. 이로써 타우러스 도입 물량은 총 260발로 늘어난다.
군은 2013년 타우러스 170발 도입 계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2016년에는 90발을 추가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당시 60발은 2016년 말, 나머지는 2017년도 초에 인도될 예정이었는데 2016년 10월 초도분이 한국 공군에 인도됐다. 타우러스 수입에 따라 한국의 무기 수입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 2013에서 2017년 사이에 수입하는 무기 가운데 미국의 비중은 53%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36%, 이스라엘 4.6%로 나타났다. 장거리 비행, 정밀도, 스텔스 성능 3박자 갖춘 타우러스. 독일과 스웨덴 합작기업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조한 타우러스 KEPD-350K는 길이 5.1m, 너비 1.1m의 제법 큰 미사일이다. 탄두 중량이 480kg을 합쳐 전체 무게는 1.4톤에 이른다. 최대 사거리는 350에서 500km이며 속도는 마하 0.8에서 0.95다. 비행고도는 30에서 40m로 적어도 비행의 강점으로 꼽힌다. 무게는 미국이 자랑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고 길이는 약 40cm 정도 짧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또 완성항법장치와 군용이성항법장치 그리고 영상기반 항법장치와 지형 참조항법장치를 조합한 트리테크로 불리는 독특한 3중 복합 유도장치를 사용한다. 3중 복합 유도장치는 다른 유도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GPS 전자전 공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미사일이 목표물을 계속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탄두는 메피스토라는 별명을 가진 특수 폭탄으로 돼 있다. 메피스토는 관통 탄두와 침투 탄두로 구성돼 있으며 무게는 480kg이다. 지능형 신관을 이용해 목표물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 폭탄이 폭발한다. 벙커를 공격할 경우 관통 탄두로 벙커를 뚫고 들어가면 이어 침투 탄두가 터져 표적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 미사일은 밀집 방어 공격을 저고도로 비행하고 같이 표적을 파괴하는 미사일이라고 회사 측은 소개한다. 유럽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타우러스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로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대전 상공에서 F-15K에 장착해 발사해도 평양의 김 위원장의 집무실을 비롯한 북한 전쟁제휘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으며 군용 인공위성 위치 정보를 장착해 전파교란 속에서도 1m 반경 이내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정확도가 1m 이내로 두께 6m의 지하벙커도 파괴할 수 있고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군의 대북 선제 타격 개념인 킬체인의 핵심 전략으로 꼽고 있다. 공군은 지난해 9월 중남 태안반도 인근 성해 상공에서 F-15K 전투기에서 타우러스를 발사했고 타우러스는 약 400km를 자체 항법으로 비행한 뒤 전북 군산 앞바다 직도 사격장에 설치된 표적을 타격하는 실사격에 성공해 정밀 타격 능력을 입증했다. F-15K는 두 발의 타우러스를 탑재할 수 있어 한 번에 다수의 북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순항미사일 전력 강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도 12일 발표한 국제무기거래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이 독일제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꾸준히 수입해 북한의 무기 파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타우러스 KEPD-350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 공군은 타우러스 외에도 비행거리 280km의 슬램 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40여 발 보유하고 있다. 슬램 ER은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평양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사일이지만 비행거리가 타우러스에는 미치지 못한다. AGM-142 파바이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F4 팬텀기가 운용하는 파바이의 사거리는 100km 정도지만 노후하고 도입 발수도 40여 발로 알려져 있다.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핵실험을 가속하자 킬체인 보강 차원에서 260발의 타우러스 도입과 별도로 국내에서 비슷한 미사일 200발을 개발하기로 하고 유가 후 $1,000만 연구 개발에 배정했다. 군 당국은 또 FA-50 경공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타우러스 변형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타우러스 350K2로 알려져 있다.
이 미사일은 FA-50의 작은 기체에 장착할 수 있도록 무게는 1.15톤, 길이 4.4m로 타우루스보다 좀 작다. 비행속도는 마하 0.6에서 0.9, 비행거리는 400km로 알려져 있다. 이 미사일은 FA-50의 F-15K, KF-16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고 이동식 발사대와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어 개발, 도입 시 공군의 공대지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핵탄두 탑재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 한반도 전술핵 대안 추진.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북핵 대응을 위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 미사일 투입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대안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핵탄두 토마호크 미사일을 다시 배치한다면 과거 개발했던 200킬로톤급보다는 신형 저위력 핵탄두를 달 가능성이 높다. 류재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저위력 핵무기는 너무 위력이 커 현실적으로 쓸 수 없었던 핵무기를 쓸 수 있는 핵무기로 바꿔줘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확장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LBM은 보통 수백 킬로톤에서 메가톤의 위력을 갖는다. 사거리도 8,000에서 1만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략무기여서 핵탄두 순항 미사일보다 사용이 어렵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에 모두 탑재할 수 있다. 다만 핵탄두 토마호크는 핵잠수함에 탑재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핵잠수함은 언제 한반도 근해에 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항상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남한 땅 위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돼 있지는 않지만 그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괌 기지에서 B-61 등 전술핵 폭탄을 실은 비일 폭격기가 출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폭격기가 한반도에 도착하는 데 2시간가량 걸린다. 한반도 인근 해상 또는 수중에 배치된 핵탄두 순항 미사일이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최대 154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과 버지니아, 시울프,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순항 미사일은 보통 음속 이하로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훨씬 느려 대공포 등으로 격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파악된 북한 방공망 배치 지점을 피해 미사일이 날아가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이번 검토는 북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를 예상한 해구산의 성격이 짙다. 우리나라에서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거세질 때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핵탄두 순항 미사일을 실은 핵잠수함이나 이지스함이 동해나 남해에서 작전을 벌이면 베이징 등 중국 내륙 일부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일본은 해구산을 제공받아 만족하지만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서해는 수심이 얕아 핵잠수함이 작전하기는 어려워 이지스함이 투입될 수도 있다. 한탑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통합된 공격과 방어 수단을 논의하기 위한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있다고 했다.